Now to discuss the government shutdown and much more, the Speaker of the House, Mike Johnson, Republican of Louisiana.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Mr. Speaker. So you heard your Senate counterpart there offering Senate Democrats a promise of a vote by a date certain on extending the Obamacare subsidies. Are you willing to offer the sam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Yes. I mean, we've always been prepared to have a vote on that. It's something that was going to be discussed and debated deliberately throughout October and November, remembering that this is an end-of-the-year issue. The subsidy doesn't expire until December 31st. (2026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 미국 하원에서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평소처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하원 규칙 하우스 룰에 대한 일상적인 표결이 공화당 내부의 취약성과 분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장으로 변모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제안한 규칙은 211대 214라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그러나 이 표결의 의미는 단순한 기술적 문안을 넘어섰다. 그곳에서 통과시키려 했던 것은 은밀한 조항으로 만약 무사히 통과된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에 대한 의회 논의를 최소 1년간 동결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는 캐나다, 유럽연합 EU, 아시아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세도 포함됐다. 이 규칙의 내용은 명시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하원 의정 규정의 관료적 구조 아래 위장되어 있었지만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어떤 의회 의원도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근거로 부과한 일방적 관세를 질문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특권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마이크 존슨이 사용하려 했던 이 메커니즘은 하원 절차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처럼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 패배한 규칙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해제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차단 장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심지어 해당 사안에 대한 단순한 토론 개시조차 막았을 것이다. 그리고 토머스 매시, 돈 베이컨, 케빈 카일리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당 지도부의 반기를 들고 반대표를 던지자 이 계획은 무너졌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대통령의 인기 없는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왜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제도적 경고로 이어졌다. 켄터키주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이 규칙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와 동료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관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권리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다. 관세는 세금이다. 헌법은 분명합니다. 세금에 관한 결정권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습니다. 네브래스카 출신 공화당 의원 돈 베이컨의 발언으로 많은 이들이 복돼서 속삭이던 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공개 성명에서 더 나아가 관세는 미국 소비자, 농민, 산업계에 부담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계속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수사가 힘을 잃은 주에서 재선을 앞두고 있는 캘리포니아 출신 케빈 카일리 하원 의원도 이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의 표가 결정적이어서 해당 규정은 통과되지 못했다. 마이크 존슨은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동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동료들을 압박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내부 저항이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관세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이로 인해 트럼프의 관세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결의안이 마침내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기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안보를 근거로 미국이 전략적 무역 파트너로 간주하는 국가들에 대해 일련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비상사태 선언에 근거한 관세들이 대부분인 이 관세들의 합법성은 법조계와 다양한 정치 성향의 의원들 모두에게 의문을 제기받기 시작했다. 존슨은 토론을 막음으로써
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죠. 이번 패배로 의회는 오래전부터 해야 했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대중의 시선 아래에서 이 관세의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워싱턴의 입법 주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회의사당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 또 다른 사건과 얽히게 되었다. 같은 날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불편한 사실이 드러난 후 상원에 해명을 했다. 그는 2012년 자신의 자녀들과 다른 가족과 함께 제프리 앱스타인의 섬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 폭로는 루트닉 자신이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2005년 앱스타인의 첫 유죄 판결 직후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던 이전 발언과 모순된다. 기록에 직면한 그는 결국 그 여행을 인정하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토머스 매시는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섬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최근의 거짓말 때문에 루트닉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중에게 거짓말을 하다 걸렸는데 어떻게 미국 상무부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마이크 존슨은 루트닉을 변호하며 이 의혹들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고 그를 모범적인 공직자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그의 후속 발언은 모순적이었다. 공개된 문서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그는 세부 사항을 모른다고 말하며 감독위원회 동료들을 신뢰하며 적절한 시기에 직접 파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이들에게 이 답변은 회피로 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들은 하원 의장이 다른 질문들, 도널드 트럼프가 군인들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민주당 의원 6명에 대한 기소를 얻기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려 한 시도들에 관한 질문들까지 을 회피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대배심은 기소 요청을 기각했지만 단순히 그 요청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무부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그 결과 여러 전선에서 제도적 충돌이 일어난 하루가 되었다. 절차 규칙의 실패는 공화당 다수당 내부의 균열을 드러냈다. 하워드 루트닉의 이름과 관련된 난처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핵심 인물들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어두운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입법적 반대자들을 범죄화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에프스틴 파일의 부분적 공개로 인해 긴장된 상황에서 가시적인 영역 밖에서 움직이는 조각들이 너무 많다는 느낌에 더 불을 지폈다. 최근 법무부에서 비편집된 기록을 열람한 제이미 라스킨 의원 같은 의원들이 경악스러운 수치를 보고하기 시작한 것도 당연하다. 그에 따르면 에프스틴 관련 문서에 트럼프의 이름이 100만 건 이상 언급되어 있다. 이 중 3만 8천 건은 부분 공개된 기록에 이미 등장한 내용이다. 이제 의회 의원들이 전체 기록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중첩되며 점차 예측 불가능해지는 환경 속에서 가장 취약한 제도적 경계선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투표 실패를 넘어선 것이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전환점이었다. 의회가 취할 다음 조치들, 특히 관세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 가능성과 상무부에 대한 압박 증가 등은 권력 분립의 균형과 의회 자체의 공식적 모순에 대한 관용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경제가 아니라 제도적 무결성이다. 이런 사건들이 층층이 쌓일 때 그 심각성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각 움직임을 적절한 맥락과 함께 추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약속은 바로 이것이다. 면밀히 추적하고 정확히 분석하며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그래서 우리는 각 전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을 읽기 위해서는 관련 인물들과 기관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마이크 존슨이 제안한 규칙의 패배,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위한 책략은 더 큰 움직임의 촉매제일 뿐이었다. 217대 214라는 표결 결과 이후 형성된 것은 의회 내부의 일종의 재편이었으며 의원들은 더 이상 침묵의 안락함을 허용하지 않는 주제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려 애쓰고 있다. 의정 절차상의 세부 사항으로 포장된 이 시도는 실제로 하원의 운영 자체가 경제, 대외 무역, 제도적 정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최종 발언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얼마나 긴장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부과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원래 전쟁, 재해,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 공격 등 예외적 상황에서 행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허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법안은 의회의 적절한 중재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더 자주 활용되어 왔다. 토마스 메시, 돈 베이컨 같은 의원들이 지금 막으려는 게 바로 이 허점이다. 그들은 의회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관세 결정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슨이 월요일 패배한 표결은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다. 이 움직임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단순히 야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부의 손에 경제적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다. 돈 베이컨은 자신의 발언에서 더할 나위 없이 분명히 말했다. 관세는 미국 경제에 순손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저항이 커지자 케빈 카일리는 자신의 입장이 단순히 정치적 생존 전략이 아닌 제도적 일관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상당한 어조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당파적 분쟁이 아니다. 권력 간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실질적인 시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워드 루트닉의 이름이 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변수로 부상한다. 상무부 장관은 2012년 제프리 앱스타인의 섬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최근까지 자신이 주장해온 입장을 뒤집었다. 그는 앱스타인과의 마지막 접촉이 2005년이었으며 그 이후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주장은 상원에 제출된 문서들로 무너졌고 그 뒤로 불편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단순히 방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트닉은 자녀들을 데리고 그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 같은 의원들이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보좌관들과 앱스타인의 보좌관들 사이에 전화 연결과 만남을 조율하는 메시지 교환이 있었다. 메릴랜드주 민주당 의원이자 감독위원회 위원인 제이미 라스킨도 앱스타인 관련 사건의 비공개 파일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를 직접 방문했다. 그에 따르면 완전한 문서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100만 번 언급되어 있으며 이 중 3만 8천 건은 이전에 공개된 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스킨은 이 양을 경악할 만한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의회가 편집 없이 문서 전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재 입법부에 제출된 문서들 중 상당수가 FBI나 연방검찰청 등 기관들에 의해 일부 내용이 삭제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의회가 문서 전체 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왜 그 명령이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는가? 이를 계기로 하원 내부에서 상호 압박이 형성됐다. 한쪽에서는 더 많은 투명성과 제도적 검토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다른 쪽에서는 전 행정부의 방어선을 계속 유지하는 의원들이 대립했다. 문서 문제로 추궁받은 마이크 존슨은 관심을 보인 듯했지만
그의 발언은 회피적인 태도가 뚜렷했다. 그는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 의원의 업무를 신뢰한다고 말하며 언젠가 문서가 보관된 공간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답변은 충분하지 않다. 위기는 제스처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또 다른 전선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가 군인들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재확인하는 동영상을 이유로 민주당 의원 6명, 상원 의원 2명, 하원 의원 4명을 상대로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상자 명단에는 제이슨 크로우, 크리시 훌라한, 엘리사 슬로킨, 크리스 델루지오, 마크 켈리, 존 에거스가 포함됐다. 이들 중 다수는 군 출신이거나 국가 안보 문제에 직접 관여해온 인물들이다.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미국 군사 교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반역 음모 혐의로 공식 기소를 압박했다. 대배심은 이 요청을 기각했지만 이 사건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콜로라도주 민주당 의원 존 에거스가 하원 연단에 올라 발언했을 때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강렬했다. 그는 마이크 존슨의 관세 논의 차단 시도를 비판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척추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그는 돈 베이컨을 직접 언급하며 그가 규칙에 반대 투표한 용기에 감사했다. 여기서 걸려있는 것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제 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 발언은 반향을 일으켰다. 다른 의원들도 발언하기 시작했다. 공화당 의원 3명이 지도부에 반대해 투표한 결정은 배신이 아니라 제도적 자율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당 내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이 사건들, 규칙에 대한 투표, 루트닉 관련 스캔들, 의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 에프스틴 문서 분석의 진전의 수렴은 서로 다른 권력 중심지들이 재편되기 시작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법무부, 하원감독위원회, 상원윤리위원회, 국제무역위원회 등 모두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 기관은 어느 것도 고립되어 운영되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긴장하고 모순되기도 한다. 그러나 함께 모여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실제 모습을 구성한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순간이라는 점이다. 규정이 공직자들을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정치적 편의에 따라 모순된 증언이 용인되며 정의의 메커니즘이 적대자를 탄압하는 데 동원될 때 제도적 기반은 안정성을 잃는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삼권 분립이 통치의 기반이 되는 체제에서 이러한 불안정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각 전개는 급변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사실과 맥락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찰이야말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진정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각 움직임을 주시하며 다음 단계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분석을 지속할 것이다. 현재 워싱턴의 맥락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선형적이거나 합의된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관찰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는 분쟁들의 모자이크로 제도적 긴장의 강도를 드러내고 있다. 마이크 존슨이 제시한 규칙의 거부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하원 규칙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논란은 절차적 측면을 넘어선다. 입법 기능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갈등의 핵심은 제한된 규칙의 문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핵심적 헌법적 권한인 세금과 관세에 대한 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규칙적 수단을 활용하려는 시도 그 자체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국가 비상사태법은 그 해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쟁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확대 해석은 공식적인 위기 상황이 아닌 시기에 행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일관된 의문을 제기한다. 동시에 이 전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 트럼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국제 무역 환경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다른 경제권들이 채택한 전략적 보조금이나 환율 왜곡 같은 관행들은 미국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국가 비상사태법은 중국과 유럽연합, EU 국가들 같은 행위자들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 그룹 내에서 마이크 존슨은 민감한 선거 시기에 공화당 내 분열을 방지하고 공화당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공개적 갈등을 피함으로써 당내 당열을 유지하려 노력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의 패배는 실질적인 논의를 차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의회 규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저항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적 교착 상태는 하워드 루트닉 사건에도 투영된다. 논란은 상무부 장관이 2012년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관된 섬을 자녀들과 함께 방문했다는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토마스 메시 같은 비판가들에 따르면 가장 민감한 점은 문서 기록과 이후 해당 사건을 부인한 공개 진술 사이의 불일치에 있다. 메시에게 핵심 쟁점은 고위직을 맡은 당국자들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다. 반면 마이크 존슨 같은 지도자들은 이 같은 비난이 과도하며 정치적 경쟁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사실과 서사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환경을 드러낸다. 제도적 일관성이 정당별 입장에 따라 상대화될 때 그 영향은 시스템 전체에 신뢰도에 미친다. 의회 내부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더욱 빈번해졌다. 조 네거스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으로서 역할을 재확인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에 따르면 내부 규정을 토론의 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은 하원의 대표 기능 자체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우려는 돈 베이컨과 케빈 카일리의 입장에서도 비록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드러난다. 두 사람 모두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표결을 막기 위한 절차적 편법 사용에 불편함을 표명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다수는 아니지만 극심한 양극화 시기에 제도적 충성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법무부는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서와 관련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 제이미 라스킨은 공개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며 많은 부분이 여전히 가려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완전한 평가를 방해하고 투명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본다. 라스킨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문서에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더 광범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트럼프 측근들은 이러한 발언이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수사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한다.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의회위원회와 법무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특히 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과 완전판에 대한 접근 통제 문제에서 두드러졌다. 또 다른 갈등 요인은 반역 음모 혐의로 기소된 6명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 시도이다. 대배심이 기소 요청을 기각했음에도 이 조치는 지속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조치가 사법제도를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들은 의원들이 군인들에게 불법으로 간주되는 명령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공개 내용이 제도적 발언의 신중함 기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법적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상위 규범에 대한 헌법적 복종 의무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집중된다. 따라서 이 논란은 단순히 말이나 의도를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대 의견의 민주적 한계 자체를 정의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들의 수렴, 관세 분쟁, 루트닉 사건, 에프스틴 파일 논란, 의회 발언의 형사처벌 시도 등 은 권력 간 충돌에 익숙한 체제에서도 드문 동시적 긴장 상황을 그려낸다. 의회가 형식적, 상징적 한계를 시험하는 움직임에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도발받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누적은 지속적인 긴박감을 조성하며 복잡한 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대응이 위험으로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존슨 규칙 패배 이후 공화당 기반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관세 반대 결의안의 향후 처리 과정은 여러 의원들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 관세를 지지하는 것은 분석가들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업 소비자 비용 증가와 연관짓는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하는 것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당 지도부와 직접 대립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원 지도부가 광범위한 표결을 허용할지 아니면 다시 의회 규칙을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입법부의 자율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결정적일 것이다. 새로운 절차적 차단을 가능성으로 언급하는 발언들은 내부 절차가 정치적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인상을 강화한다. 현재로서는 단순한 답이나 확정적인 결론이 없다. 하워드 루트닉 사건, 국가비상사태법의 확대 적용, 내부 규칙의 전략적 활용, 의회 발언의 사법화 시도 등 다양한 분쟁은 미국이 제도적 재정의 단계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의 결과에 대한 합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은 기관들이 고도의 긴장 속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발전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중적 논란이 누적될 때 위험은 채택된 결정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논의에 있다. 의도적인 침묵의 공간에서 구조적 갈등이 공고화되는 경향이 있다. 신중한 분석과 해석적 책임을 유지하는 것은 진행 중인 제도적 변화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